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 시험 출제 포인트 다 때려 박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논증, 단원 왜 배우나 싶죠? 대체 뭐가 시험에 나온다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논증 구성 요소 구별 진짜 사기처럼 쉬워질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찐 핵심만 넣었습니다. 강의 자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꼭 다운받고 공부하세요. 교과서는 미래엔 공통국어 1. 고등학교 1학년 보통 이 단원이 기말고사 범위거든요. 4-1단원이며 내신 시험 대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증이란 주장, 이유, 근거, 반론과 반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4가지 개념만 확실히 알면 내신 문제는 끝납니다. 일단 개념부터 초고속 정리해볼게요. 첫째, 주장은 말 그대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최종적으로 밀고 싶은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 이 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의 주장은 내재 동기를 따라 살아야 행복하다 입니다. 어렵지 않죠? 둘째, 이유는 주장이 왜 맞는지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글의 이유 두 가지는 외재 동기는 삶에 효과적이지 않다와 내재 동기는 행복을 준다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 주장이 맞다고 하는 거죠. 셋째, 근거는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인데요. 이 글에서는 내재 동기를 따르는 사례로 수학자, 허교수, 물리학자 파인만, 피아니스트, C를 들었어요. 외자의 동기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근거로는 동기 실험 결과를 들었죠. 근거가 튼튼해야 논증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반론과 반박인데요. 상대방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때 나올 만한 예상 질문이나 이해 제기가 반론, 그걸 맞받아치는 게 반박입니다. 그래서 반론으로는 외재 동기를 따라 살아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냐? 라고 했고, 이에 반박으로 외재 동기만 따르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조직이 무너진다고 반박했어요. 이 4가지 구성 요소만 확실히 구별하면 시험에 무조건 맞습니다. 너무 쉬운데 사기 아니에요?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선 헷갈려서 틀리는 학생이 90%가 넘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정리된 자료와 문제까지 풀어보시려면 더보기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글을 다시 이 4가지 요소에 맞게 빠르게 분류해 볼게요. 주장, 내재 동기를 따라 살자. 이유 하나, 외재 동기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를 풀 때 효과가 떨어지니까. 근거는 실험 결과 보상을 걸었을 때 어려운 문제 푸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유, 둘, 내재 동기를 따라 살면 행복하니까. 근거는 3사람의 사례였죠. 허 교수는 수학을 재미로, 파인만은 발견 자체로 기쁨을 느꼈고, 임씨는 음악 자체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재 동기를 따라서 지금 이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시켰어요. 아니죠. 스스로 찾아서 보고 있죠. 매우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반론과 반박은 아까 설명했죠. 외재 동기만 따르면 갈등과 시기, 질투가 생겨 삶이 힘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헷갈리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짜 헷갈리는 연역, 귀납, 유비논증 3가지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가지 중 헷갈리는 거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실수 안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상위권입니다. 먼저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 무진이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무진이는 죽는다. 같은 거죠. 귀납, 논증은 반대로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무진이도 아침에 졸리고 가영이도 아침에 졸리고 성식이도 졸리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아침에 다 졸린다. 이렇게요. 마지막, 유비논증은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추는 구체적 사례끼리 연결시키는 거라는 점입니다. 연역은 일반에서 구체로, 귀납은 구체에서 일반으로, 유추는 구체에서 구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옥설을 보세요. 이옥설은 고려 후기 이규보가 쓴 수필인데요. 집을 수리한 경험을 토대로 깨달음을 전하는 글입니다. 설이라는 갈래는 자신의 경험이나 견문을 바탕으로 어떤 도리나 교훈을 깨닫게 하려는 수필의 한 형태예요. 이 글에서
글쓴이는 집을 수리하면서 깨달은 걸 사람에게 그리고 다시 정치에 적용시켜요. 망가진 집은 바로 고쳐야 비용이 적게 든다. 사람도 잘못을 바로 고쳐야 나쁘게 안 된다. 정치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야 나라가 안전하다. 이렇게 집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정치로 구체적 사례끼리 연결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게 연역인지 귀납인지 유비인지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역은 큰 원칙에서 작은 결론으로, 귀납은 작은 사례에서 큰 결론으로, 유비는 구체적인 비슷한 것을 비교한다고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5초 만에 해결됩니다. 특히 유비 논증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자연현상과 인간 사회를 비교하거나 개인과 집단을 비교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만 알아도 시험에서 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논증 구성 요소와 논증 방법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 부분은 필수 출제예요. 제가 20년간 국어를 가르쳐 보니 여기서 헤매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개꿀팁 드리고 정리할게요. 시험에서 주장, 이유, 근거, 반론과 반박 중에 어떤 걸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세요. 주장은 맨 마지막 문장이나 핵심 결론에 집중하면 됩니다. 글쓴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이게 주장이에요. 이유를 찾으라면 왜 그 주장이 맞다고 하는지 라는 질문을 머리에 떠올리세요.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유입니다.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나 수치, 실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찾으면 돼요. 이유와 근거를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주관적 생각, 근거는 구체적인 자료나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반론과 반박을 찾으려면 상대의 질문이나 반대 의견을 예상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다시 뒤집는 부분을 바로바로 체크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연역, 귀납, 노출을 구별하라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연역은 모든, 항상, 필연적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고, 귀납은 구체적인 예시가 여러 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유비는 구체적 사례 2개 이상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포인트만 알면 시험장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유비 논증에서는 와 같이, 처럼, 도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이 자주 나와요. 특히 마찬가지다. 이 말 나오면 별표 100개, 수능에도 유추 진짜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복하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만 봐도 바로 유비 논증이구나 하고 알 수 있죠. 또 하나 더,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문제도 자주 나와요. 이때는 근거가 충분한지, 이유가 논리적인지, 반박이 적절한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근거가 하나밖에 없거나 특수한 사례만 들었다면 논증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오늘 배운 거 딱 4가지 기억하세요. 하나, 논증 구성 요소는 주장, 이유, 근거, 반론과 반박. 둘, 연역 논증은 큰 원리에서 작은 결론으로, 귀납 논증은 작은 사례에서 큰 결론으로. 셋, 유비 논증은 구체적 사례끼리 비교하는 방식, 구체에서 구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넷, 논증의 타당성은 근거의 충분성과 이유의 논리성을 체크하면 돼요. 이 4가지 알면 논증 단원은 완전 정복이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볼 때마다 이 키워드가 보이면 바로바로 떠올려서 문제 풀면 됩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문제만 보이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보다 10배 쉬운 방법으로 더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이 강의가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험 목표 점수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공부 각오를 댓글로 적어서 다짐해 보세요. 오늘 강의로 여러분의 국어가 1등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